인상적으로 또 예전에 그 장준하 선생하고도 소통하시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이제 철학적인 그 체계를 세운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은 17자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글자를 치워보면 딱 17자입니다.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제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철학가인 안병옥 선생님께서 그의 수상록에 매번 그걸 썼습니다. 그거 아마 기억나죠? 근데 이분들이 왜 나는 누구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설파했을까? 저는 이 배제학당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이미 다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선생님을 잘 만났거나 또 배우자를 잘 만나셨거나 또 부모님을 잘 만나셨거나 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나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날도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 오셨다는 얘기는 무탈하시다는 얘기예요. 건강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 이루신 분들이기 때문에 감히 되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각자의 생물학적인 삶이 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선생님의 그 생물학적인 연배에서 100세를 맞추면 내가 몇 년이 남았는가. 물론 이제 그 전일 수도 있고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 이 배제학당에 얽힌 그 누구와를 만나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확증적인 인물을 아는 인물을 몇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 배제라고 하는 말은 고종황제가 내는 얘기입니다. 배제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그 큰 나무를 키우듯이 인재를 키우라라고 하는 학당에 대한 헌판을 고종 황제께서 1885년에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이듬해 하하하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서원이라고 해서 서원에 그 사액을 낼 때 현판을 임금께서 그 사액을 내리시면서 노비와 금원보화와 그 다음에 전답을 주면서 꼭 현판을 써주셨습니다. 임금께서 그걸 사액 서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그거와 비슷하게 서원이 없었던 시절에 고종황제 그러면 이 학교를 누가 세웠는가? 아펜젤라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아펜젤라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북장로교회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1885년 정확하게 4월 3일입니다. 그때가 부활절인데 제물포를 통해서 일본을 통해 가지고 오셔서 제물포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여기 오셔가지고 바로 그 해에 4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1884년에 1885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라고 하는 정변, 일종의 혁명을 일으켰던 일단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에리트 청년들이.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잘 아는 우리가 홍범 서재필이랄지 그 다음에 또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 이상계랄지 이런 그 혁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재필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가장 어린 나이에 21살짜리가 혁명에 가담을 해서 결국 혁명에 가담해서 성공하면은 그건 이제 혁명이 되는 것이고 실패하면 쿠데타가 되잖아요.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영식이라고 예를 들면 홍영식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의 헌법재판소에 살고 있었는데 80칸짜리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살고 있고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장관급이었는데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다 자살을 했습니다. 그게 결국은 고종 황제의 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민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상하고 실제적으로 정권을 잡으려고 했던 이 서재필과 홍영식, 그 다음에 박영효, 서강범 이런 그 당시 선각자들이 다 쫓기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적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그 노예가 되는,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전부 이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몰락한 그 가정 정도가 다 죽거나 노비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옥균도 일본으로 갔고 일본에서 이제 나중에 그 상해 가서 죽지 않습니까? 홍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척살시켜가지고 이제 잔인하게 죽는 과정인데 다행히 서재필, 박영효, 소강범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왔고 적응을 못하고 이제 서강범하고 박영효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서재필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처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이걸 다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전치부심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의학 박사가 된 거죠. 의사가 된 겁니다. 의사가 됐는데 이미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화기 시대가 됐는데 여기가 학교가 세워지니까 아펜젤러가 그 고국을 차린 서재필을 잡습니다. 협성회를 같이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와서 가르쳤던 학생이 누구냐 하면 이승만 학생입니다. 주시경이.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미 그 당대에 성각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미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또 한 학생이 있었는데 주시경입니다. 주시경은 한글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성각시켜야 되겠다는 분입니다. 한 분은 1875년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시고 주시경은 1876년인데 동급생이었어요. 그 당시 예를 들면 이 학교가 그런 간성을 키웠는데 그거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서재필입니다. 사람은 누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그게 이제 서재필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승만 그 학생은 미국에 이제 떠나지 망명을 떠나가지고 1911년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몰래 밀항을 해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프리스턴과 하버드를 통해 가지고 학위를 받고 우리나라 최초의 거의 박사가 되신 거죠. 근데 이분이 전공했던 게 뭐 하냐면 1917년 러시아 얘기 자꾸 하는데 지금도 러시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로마노프 황제를 무너뜨린 레닌이 정권을 잡으면서 스탈린으로 넘어가기 직전인데 이승만은 벌써 그 상황에서 인간의 본성을 조사한 겁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아의식과 나름대로의 그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만이 용서 가능한 시장 경제주의가 가능하시 이것을 다 뺏어가지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되면 파이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이승만 그 학생은 1920년대 말에 이렇게 깨우치게 연구를 합니다. 그걸로 학위를 받아요. 이승만 학생은 그 당시.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간단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공부를 엄청 해가지고 그걸로 거기서 다 석박사를 받고 충분히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은 돌아와가지고 이미 1875년생이니까 1945년 8월 15일 조국 해방이 됐을 때 연세가 많아요, 벌써. 1945년 그 45 더하기 1875년생이니까 이미 65세가 된 거예요. 고국에 돌아왔을 때. 75세. 안 70. 네, 70.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한 분이 또 있어요. 누구냐 하면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은 1876년 한 살 차이. 그래서 조국이 해방됐을 때 비슷한 시기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그분은 이제 중경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원래 일찍이 이분은 이제 혁명가 기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분은 한학자예요.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주로 중국 한적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국 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독립운동가가 됐고 그를 통해 가지고 중경까지 가면서 8번을 1932년 그 홍보공원에서 윤봉길 의사의 투척에 의해서 백천대장을 살상시키고 장개스가 100만 대군도 할 수 없는 것을 중국의 청년, 조선의 청년 한 명이 해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김구입니다. 김구는 위혈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자, 그 사상이 달라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사람 하나 이그잼플을 든다 하면 사실은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충남 예산의 박헌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1900년생이에요. 그 예산 대흥 출신입니다. 대흥 초등학교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나오시고 경기제일고고 지금의
그 당시 그 경기고등학교 경기고 거기를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본인은 그 서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또 유럽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어만 공부하면 미국에 갈 수 있겠지 해가지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경기고고단. 그래가지고 그 경기고고가 나중에 북촌할 때 지금 전국도서관장인데 거기 가게 되겠는데 거기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YMCA가 종로 2가에 있잖아요. 거기 YMCA에서 영어 공부를 계속 한 거예요. 미국 선교사들하고 만나고 영어를 막 디스커스를 하는 겁니다. 영어를 너무 잘. 나중에 이제 그것 때문에 북한의 김일성에게 그 친미주의자로 이제 탄핵당하고 죽음까지 가게 되는 빈미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박헌영 학생은 거기서 공부해가지고 일본을 통해가지고 미국을 가는데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미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을 갔으면 좋은데 그런데 박헌영이 만약에 미국을 갔으면은 공산주의자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간다는 게 배를 잘못 타가지고 이제 간다는 게 상해를 가는 거예요. 상해는 공산주의 온상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모든 청년의 화신이에요. 약 70%가 전도돼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때 이미 중국에는 상해에는 그게 조계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 의한 공산주의 창당을 마오쩌둥이 1925년도 요 무렵에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24년 말쯤에 합니다. 그거를 딱 받아가지고 야 나도 조선에 돌아가가지고 공산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 조선으로 우리 이를테면 독립을 공산당을 가지고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온 사람이 박헌영이에요. 그러니까 박헌영이 와가지고 조선공산당을 창당합니다. 조선공산당. 자 이게 길이 얼마나 달라요. 여기에서 공부했던 이승만 학생이 25살 차이예요. 박헌영하고 물론 시대는 많이 차이 납니다만. 그런데 박헌영은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하고 공산주의자를 만난 거고 여기는 시장경제주의자를 만난 거고 그래서 한 사람은 이걸 왜 그러냐면 다 아는 인물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를 안 만났다면 내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생각.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고 어딜 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디를 유학을 가느냐. 또 지금도 앞으로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누구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사람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평범한 사람이 사람을 잘 만나면 내 가정이 편한 정도고 어떤 지도자가 누구를 만나느냐 해서 그 지도자가 누구를 만나면 전 국민을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이승만과 김구, 박헌영은 전 국민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가 학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제학당은 놀랍게도 기독교 학교면서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 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면서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5장 13절 소금과 빛의 역할에 대한 것을 충실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 초창기에 아펜젤러라는 분이 이 아펜젤러도 어느 날 이분이 듀오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어느 날 그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 부흥회 같은 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갔더니 그 미개한 중국하고 조선이 있다. 여기를 가서 선교를 하고 하는데 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막 부풀러가지고 목숨을 거는 행위. 거기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결혼을 하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 알지도 못하는 이 조선이라는 왜냐하면 이 조선은 이미 1866년 그러니까 1884년 85년 요 무렵이니까 불과 그 당시에 15년 16년 전에 10,000명을 죽인 나라예요. 한 방에. 그게 병인 박해입니다. 천주교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캐톨릭이. 1866년에 대원군이 그 당시 병인 양요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병인 박해를 통해 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 프랑스의 선교사들도 그 다블리안 같은 선교사 같은 경우는 위대한 분이거든요. 캐톨릭의 성자가 됐지만 그분도 지금의 그 보령 그 오천이라고 하는 데서 모래밭에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다블리안 주교를 친구가 통곡을 하면서 작곡을 합니다. 그 작곡을 너무 슬픈 곡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 군호의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데 군호와 다블리안 주교하고는 아주 절친이었고 공부도 비슷하게 잘했어요, 서로도. 그래서 군호는 이제 나중에 작곡을 하게 되고, 이분은 신학교를 가가지고 캐톨릭, 그 당시 외방종교죠, 캐톨릭이니까 파리에 있는 거기를 통해서 마카오를 통해 가지고 여기 선교 전략으로 들어왔고, 황석두라고 하는 누가 그 있는 분을, 한국에 있는 분을 한문으로 이게 교체시키고 그것을 다시 불어를 만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살상을 시킨, 그게 불과 15년 전인데 그거를 잘 알고 있던 이 아펜제로는 학교를 먼저 세운 거예요. 성교보다 학교를 세우는 것은 좀 덜 교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실제적인 그 베델 선교 교회당보다 사실은 이 배제학당을 먼저 세운 거죠. 그런데 이분의 그 씨앗이 엄청난 걸 만든 거예요. 여기 한 학교를 세우니까 주시경 최고의 한글학자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승만이라고 하는 우리 이를테면 초대 대통령이 이제 이 학교 출신이고,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하면 또 끔찍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6.25 전쟁을 예를 든다 그러면은 6.25 전쟁 때 이분이 영어를 잘하잖아요.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니까 메가더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메가더가 저 밑에거든, 나이도 많고. 어르신이고 영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박사를 받은 분이니까 굉장한 그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국제대회를 나가보면 영어를 잘하거나 뭐 하면 거기에 다 좌우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단순하거든요. 그런 걸 저도 사실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80년대. 그 당시 우리 그 젊은이들은 80년대 그 김구 선생을 으뜸으로 쳤고, 이승만 대통령은 굉장히 나쁜 분으로 이제 매도됐는데, 제가 배제 와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야, 이 정도 분위기에서 공부를 하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시대에 아픔을 동감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민족을 생각을 했고 독립을 생각하면서도 미국의 발전된 사상을 우리 국민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그게 강렬했을 거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천국이었을 것 같아, 그 당시. 우리 조선을 보다 거기 가면은. 그런 생각을 이 배제학당에서 이 형태에서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서당에서 조금 이제 바로 끝내겠습니다. 서당에서 이 무릎을 꿇고 종아리를 맞으면서 서당에서 공부했다가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학교를 오니까 여기서는 그거는 고사하고 학생들이 쉽게 얘기하면은 선생님인 겁니다. 봉사하는, 발을 씻기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을 씻기듯이 학생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큰 인물들이 되지 않았나. 물론 매를 쳐서 공부했던 그 방법이 틀리다는 게 아니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냥 희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크리파이스라고 하는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감동시키면 상대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흔들리고 이런 공부를 초기에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각자들이 이후에 큰 인물들이 된 것이다.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배제학당에 오면 그 감동을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문학적으로는 김소월 그 시인이 여기 출신입니다. 김소월, 나도양이랄지, 그 다음에 또 한글학자 주시경 선생을 포함한 뭐 팔봉 김기진이랄지 한 7, 8명 정도가 굉장한 문인들, 시인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 배제라고 하는 여기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사학으로서는 으뜸이고,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 그 아펜젤로, 그럼 아펜젤로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런 희생을 통해 가지고 했던 분이 군산에 이제 그 집회가 있어서 가시다가
인천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그 배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팔당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상을 떠났죠. 떠나고서 나서 이 학교를 계속 존속이 됐고 이후에 많은 영향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받고 또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고 또 죽음의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죽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보이시피스를 만나면 내가 죽습니다. 쉽게 지금도 계속 문자가 오고 있죠. 그런 쪽에 접속을 잘못하면 망하는 거고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기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피하느냐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걸 먼저 알았던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내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람이 그 보면 우변이 있어요. 우에 길이 하나가 쫙 있습니다. 칠판 있으면 쓰겠는데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가면 소를 하나 몰고 가요. 소를. 이게 인생이에요. 사람 인변에 소변에 이렇게 줄이 겨 있잖아요. 생자가 조금 우화적이지만 이렇게 쫙 걸져 있어. 상상을 해보세요. 좀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가 가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인 소변에 쫙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낭떠러지기를 밑으로 그린다 그러면은 이게 소가 발이 4개잖아요. 사람의 발이 2개입니다. 6개 다리가 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사상에 굉장히 주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전에 그 함석권 선생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때 주역 강의를 하시면서 장자 강의를 제가 그 17살에 그 강의를 내가 들었는데 못 그러더라고. 맨 뒤에 앉아있는데 어이구 학생 누구 알아? 라고 그러는데 그 옆에 누군가가 저보고 그래 뭐 글자를 제법 쓰는데요 그래. 근데 그때 제가 그 인생이라는 걸 처음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써먹습니다. 이게. 놀라운 착시력을 내가 그때 느꼈어요. 10대 때. 야 이거 보통 저거가 아니네. 그래서 제가 CR의 소리를 아예 그때 당시에 제가 구독을 했어요. 그 CR의 소리라고 하는 게. 그게 나중에 80년대에는 그 상금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그분이 그런 거 바가바 기타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기 쓰시고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가는 6개 다리라는 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침마다 주역이 64개를 뽑아가지고 딱 뽑는 거예요. 그러면 딱 뽑아가지고 오늘 일진이 안 좋네. 집에 있어야 되겠네. 안 나가는 거예요. 문 밖으로. 오늘은 나가면 기린을 만난다네. 나가면 기린을 만난다. 그렇게 근신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화를 만난 그 시대는 왜 그랬느냐? 사람을 잘못 만나면 그때도 사화의 연구가 되면 삼족이 멸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꼭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증을 쓴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본의 아니게 다 되는 것들이 이런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걸 녹여서 자기 실천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그 학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생활 학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보다 한 300년 앞서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지배하는 그런 그 유럽과 지금 이런 식민지 시대를 겪고 자본주의 사회 이후에 미국이라든지 신세대 이 사람들은 프락시스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프락시스라고 하는 이론은 뭐냐 하면 이론과 실천을 이를테면 기계의 암나사와 순나사처럼 움직여야 동력이 발생이 됩니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면 실천.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거기서 나온 거고 그들이 자본주의를 도입해가지고 이후에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서양 사상, 서양의 모든 거에 뒤졌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우리도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었어요. 성리학 중에. 양명학이 뭐냐 하면 지행합일입니다. 알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를테면 아류로 판단돼가지고 양명하게 돼 있는 사람들을 다 쳐버렸습니다. 그게 강화. 그래서 강화에도 가면은 정제도 묘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가 이 양명학을 일찍이 받아들였으면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그게 마지막 세대의 사람이 누구냐면 위단 정인구 선생님.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지행합일과 이런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이런 학문을 통해 가지고 근데 우리는 알면서 실천을 안 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게 서재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나와서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우리 학장님 보시면 강주에서 오셨지만 내가 50년 전에 대법원도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다니신 거 하고 지금 이제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살아있는 생물학적인 삶 속에서 어쨌든 자기 희생, 그다음에 봉사 이를 통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는 이득을 본다는 상생 구조를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